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보다 이 미국 주식 시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는 이 빅테크보다 중소형주의 낙폭이 좀 컸는데 어제 미 증시는 이 빅테크들도 꽤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 조금 넘는 하락을 보였고, 아마존은 3% 정도, 이 페이스북의 메타는 무려 6%가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스닥은 이렇게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서 혹시 이 산타랠리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좀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서 그래도 아직은 좀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는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 13일에 이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발표 수치에 따라서 이 산타랠리의 진짜 가능성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이 미 증시가 하락한 만큼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떨어지진 않아서 그것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어제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또 암호화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했다고 해요. JP모건 CEO가 암호화폐는 손님 끌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탈중앙화된 폰지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도 좀 자세하게 나와서 보여드리면, 이런 발언을 이 CNBC 인터뷰에서 했는데, 암호화폐는 사이드쇼, 그러니까 사이드쇼가 서커스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보여주는 소규모 공연인데 이 사이드쇼다 라고 하면서 미디어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암호화폐에 할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심지어 암호화폐를 애완돌이라고 묘사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 JP모건 CEO가 그야말로 암호화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보시면 2021년 10월달, 그러니까 이 시기쯤이면 작년에 이 비트코인이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을 그 무렵인데, 그 급등세에도 여전한 다이먼에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보시면 2017년 9월 이때에도 가상화폐 튤립 버블 될까, JP모건 CEO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JP모건은 이 CEO는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느 금융가보다 암호화폐에 진심이 보이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 보면 2021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 JP모건이 암호화폐 리스크 관리자 등을 채용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보시면 2022년 9월이니까 비교적 최근의 기사인데 JP모건이 전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을 영입을 한다 하면서 이것으로 디지털 결제와 블록체인에 집중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얼마 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미 지난달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사인데 2022년 11월 22일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기사예요. 그래서 JP모건이 디지털 지갑 상표를 등록을 했고 암호화폐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 지갑 상표 JP모건 월렛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는데 이 상표는 2021년 7월 24일 날 신청을 해서 무려 2년 만에 승인을 받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월렛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JP모건 월렛은 가상화폐 송금 서비스, 교환, 결제 서비스 외에도 신용카드, 전자외환 결제 처리 등 디지털 금융 포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JP모건 월렛 상표 등록은 JP모건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JP모건은 2013년도부터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지난달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JP모건은 그 어떤 월가의 전통 금융사보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JP모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이런 기사가 떴는데 로이터에서 골드만삭스가 투자할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실사 진행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로이터 통신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기업들의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려 투자처를 물색 중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의 원래 기사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기사인데, 독점해가지고 이 골드만삭스가 FTX의 대실패 이후 저렴한 암호화폐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실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골드만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는 FTX의 폭발로 인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규제된 암호화폐 플레이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대형 은행들은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로이터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 회원방에다가 공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폭락 시기는 물밑에서 기존 전통의 금융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어쨌든 암호화폐를 제도화시키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화를 통해서 제도권 내로 수용되어지는 움직임은 기존 금융가들에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은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부가 오늘 골드만삭스의 이 기사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어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한 이 시점은 기존에 쉽게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월가의 전통 금융가들에게 보다 싸고 저렴하게 시장 진입을 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장 진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제도화와 규제라는 고속도로를 현재 깔아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가들이 FTX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장이니까 우리 손 뗄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면 앞으로 이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관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진입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부는 나름대로 현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오늘 또 그런 규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상원의원이 새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할 전망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해당 법안은 아직 초안을 작성하는 수준이지만 브로커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과 혼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누가 만들고 있냐라고 보면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현재 이 법안을 몇몇의 의원들과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최근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401k 비트코인 투자 허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알려졌다고 해요. 이 뜻은 암호화폐 회의론자에 가까운 이 상원의원도 결국엔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제도권화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가 전통 금융가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이 윌리우라는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오늘 아침 8시쯤에 트윗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트윗이 또 바로 기사화가 됐는데, 이걸 보면 이 윌리우가 FTX 사태로 암호화폐 후퇴? 전통금융은 지금이 진입기회로 판단한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이 좀 전에 트윗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FTX 사태가 암호화폐 업계를 수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내가 최근 주요 인사들과 나눈 대화와는 상반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통금융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런 트윗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의 금융가의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 코인원이 결국에는 카카오뱅크하고 손을 잡고 원화계좌 오픈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영상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인원과 카카오뱅크는 본격적인 공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니라고 했었고, 만난 것도 스터디 차원에서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금융가도 이런데 월가의 금융가는 얼마나 더 치밀하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코 이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이 진통을 이겨내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커지고 더욱 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